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티의 거꾸로 수업 2차 시 운동법칙과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이 나오죠. 힘은 F로 표시하는데요. 힘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점을 우리는 작용점이라 하죠. 그리고 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요. 화살표의 길이는 뭘 나타낼까요? 그렇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힘을 표시할 때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공중에다 표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공중에다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작용점이 물체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표시하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힘은 그래서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세 가지가 있죠? 네, 뭐가 있나요? 관성법칙, 또요 작용, 반작용, 가속도 법칙이 있었죠? 네, 관성법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성법칙을 간단히 얘기하면, 자, 힘이 0일 때, 이 앞에 붙은 게 시그마죠? 즉, 합력이 0일 때,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쳐서 0이 되면, 자,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0이 되겠죠. 힘이 작용 안 하니까, 혹은 합력이 0이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뭡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게 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직선으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속도 법칙은 뭘까요? 두 번째, 힘이, 합력이 0이 아닌 경우, 이때는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 가속도 어떻게 되나요? F는 ma에서 A는 그렇죠. n분의 F가 됩니다. 이때의 F는 그냥 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합력을 넣어줍니다. 알짜 힘을 넣어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2kg의 물체에 앞쪽으로 10N의 힘과 뒤쪽으로 4N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10에서 4 더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알짜 힘은 6N이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자, 가속도는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체의 알짜 힘을 구하려면 반대로 F는 ma 2 곱하기 3에서 6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을 했고요. 세 번째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A와 B 물체가 있을 때 A가 B를 당기면 B는 A를 당긴다. A가 B를 세게 당기면 B도 A를 세게 당긴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힘의 평형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힘의 평형 어떻습니까? 한 물체 A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가속도가 0이 되겠죠. 합력이 0이니까. 그죠? 그런데 작용 반작용은 이 두 힘을 합칠 수가 있나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 위에 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작용점을 가지고 한 물체 위에 작용점이 있으면 합칠 수 있어서 힘의 평형이 되고요. 서로 다른 물체의 작용점이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로 여러분 용수철 문제가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으로 F로 당겼습니다. 벽에다 묶어놓고. 그럼 용수철이 가리키는 눈금은 얼마인가요? F일까요? EF일까요? 예, 당연히 F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서 F로 당깁니다. 용수철의 눈금은 EF요. 예, EF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F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벽에 묶여 있지만, 자, 내가 이 용수철을 당겼을 때 역시 벽도 이 용수철을 당기죠. 종이 치네요. 예, 종치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용수철에서 여러분 여기도 F고 여기도 F라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원컷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운동량과 충격량 갑니다. 운동량의 공식부터 볼까요? 운동량 P는 mV가 되고요. I는 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mv, I는 ft. 이 공식 기본적인 거 여러분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즉 충격을 많이 주면, 힘과 시간을 많이 주면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란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계란을 똑같은 높이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스펀지에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계란은 깨져버릴 겁니다. 힘을 크게 받으니까요. 그러나 스펀지에 떨어뜨리면 계란이 안 깨질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즉 충격량은 똑같지만 바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량은 뭔가요? F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되죠? 이 면적은 똑같지만 땅이나 스펀지나 면적은 똑같지만 시간이 달라져서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총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권총이 있고 장총이 있습니다. 어떤 총이 더 총알이 빨리 나가나요? 당연히 장총이 빨리 나가죠. 이 경우는 권총을 그려보면, 자, 이걸 권총이라고 그럴까요? 장총은 어떤가요? 똑같은 힘을 비슷하게 받았다고 할 때 장총은 총신이 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면적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충격량이 달라지죠. 시간이 늘어났지만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충격량이 늘어났다는 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다가 F의 힘을 줘서 S만큼 끌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FS, 자, 이 각도, 이동거리와 힘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와 달을 예로 들면 지구와 달은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달은 원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90도가 되기 때문에 지구가 달에 해주는 일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0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보통은 힘과 이동거리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무시해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각도를 이룰 경우에는 0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래프. 여러분이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그래프들이 여러 가지가 비슷한 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 잘못 보면은 사실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겠죠. 5번 그래프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과 이동거리, 면적이 뭔가요? FS 곱하라 그랬죠, 면적은? 그러면은 1이 됩니다, 면적은. 자, 힘과 시간, 면적, FT 아일랜드,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VT에서 기울기가 뭔가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렇죠. 가속도가 됩니다. PT,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 자,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델타 T분의 델타 P 바꿨으면 M 델타 V.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A가 돼서 기울기는 R자 힘이 됩니다. 자, 수능 완성에도 PT 그래프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R자 힘이라는 사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V에서 P가 되려면 뭘 곱하면 됩니까? M을 곱하면 되죠? 기울기가 가속도면 M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PT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로 가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뭐 더하기 뭔가요? 바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여러 개 있지만 물리원에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야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2일 에너지 정리로 바로 갑니다. 자, 2일 에너지 정리는 R자 힘이 한 일은 한 일만큼 에너지가 변해요. 무슨 에너지가 변합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변하죠. 그리고 외력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변하죠?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비교해서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한 것 똑같다. 그 얘기는 만약에 외력한 일이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안 하겠죠. 즉 외력이 한 일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 외력이 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죠? 공을 뻥 찼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외력이 일을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팁을 보겠습니다. 빗면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빗면은 어떨까요? A하고 B를 비교해 보세요. 경사가 급할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A가 B보다 작게 되겠죠. 자, B하고 C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경사는 똑같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떨까요? 똑같다. 그래서 빗면에서는 당연히 경사가 급할수록 가속도가 크고 경사가 똑같으면 가속도도 똑같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도 B와 C는 똑같겠죠. B가 V 변했으면 C도 V 변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르래 문제. 자, 도르래의 경우에 자,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T1 장력, T2 힘을 이렇게 먼저 표시하고 풀어야 되는데 같은 줄에 연결된 장력은 어떻습니까? T1과 T2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속도는 똑같죠. 속도 변화가 똑같으니까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두 물체를 하나로 간주해서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봤죠? 네, 그래서 두 물체를 하나로 보고 가속도를 구하고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 외력이 없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일정하려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만약에 공을 떨어뜨렸어요.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근데 일정하려면 위치 에너지는 그렇죠. 감소하죠.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10 증가했다. 위치 에너지는 10 감소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다.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늘어난 만큼 줄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한 놈이 늘어난 만큼 다른 놈이 줄어든다. 이걸 이용하면 식을 좀 줄여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했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